이거는 조금 종합을 한 거예요. 최근에 민경호 씨가 뭐 TV조선이나 또 이런 뭐 다른 유튜버들에 나와서 그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그 몇 가지 그를 보면서 종합을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일에 가려진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운동권물을 꽤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예. 이게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 그러면 우리가 운동권하고는 좀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족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운동권물을 꽤 너무 많이 이 강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꽤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특이한 점은 2017년에 대선 직전에 냈던 회고록을 보면 민주당 이영진 의원하고 회고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혁명의 대업을 위해 대학교 1학년생들이 맹세를 했다랄지 이런 얘기를 그냥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경력은 없지만 요런 어떤 고비고비마다 운동권적 색채나 어떤 경험들이 많이 인생 전반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단이 드러나게 우리 북한이랄지 그 이재명이 쓴 말이죠. 우리 북한이랄지 선대들이랄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주사파나 운동권에서도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딘가에서 운동권물을 먹지 않았으면 쓰기 어려운 표현들을 쓰는 것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를 운동권물을 안 먹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인생의 어딘가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데 그게 밝혀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을 텐데 다만 뭐냐?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것뿐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 주변에 운동권스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진상이랄지 김용이랄지 이런 측근들이 있고 2010년에도 경기동부연합이랑 선거연합을 할 때도 사실은 경기동부연합은 그 당시에도 잘 알려져 있던 조직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조직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알지. 그러니까 연대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베일에 가려진 이재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운동권물을 꽤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이번에도 초반에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선거연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진보당에 대해서는 별 그거 없이 한다랄지.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건 오정열 의장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야운동에 또는 친북 통일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인데 거기에 가서 아주 각별한 추도사를 한다랄지 이런 장면을 보면 이건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원래부터 좀 그랬다. 원래부터 좀 운동권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안에서 친문 비명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거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기반이 위축될 것 같잖아요. 그런 속에서 진보당이나 시민단체를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작동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당 합당이나 정당을 하나로 하기보다는 정당 밖에서 진보당이나 시민사회운동은 거리 투쟁에 아주 능하거든요. 그리고 기층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밖에서 근데 정치적 영향력은 작기 때문에 거리에서 제도권 밖에서 자기의 지지 기반 우군이 될 수 있고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당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좀 편하게 봤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들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좌파 운동권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 민경우, 이 민경우 씨가 이재명을 분석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다. 아, 야,
이거였네. 어?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돼. 해석이 돼. 이재명과 조국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해석이 돼. 그게 놀랍습니다. 맨 먼저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 뭐가 놀라운 사실이냐 하면 운동권은 보통 NLPD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주사파에서도 주사파, 비주사파 이렇게 가르거든요. 우리 북한 선대들 이런 표현은 주사파에서도 비교적 중고위급이 쓰는 단어예요. 주사파라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르는 단어거든요. 일반적으로도 쓰지 않고 심지어 운동권에서도 쓰지 않는 말을 쓴다는 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황당하고 놀라웠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운동권 물을 먹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굉장히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운동권과의 접점이 있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좌파의 그 대명사인 그 민경우 씨가 그 이재명을 분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이게 보통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은 이런 분석이 안 되잖아. 왜? 아니, 내가 뭐 좌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좌파 연구해갖고 뭐 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민경우는 어떻게 알아?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좌파의 아주 골수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히스토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조직이나 어떤 역사나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이재명을 분석해 보면 이재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 주사파도 이렇게 이런 말을 안 써요. 모르는 단어라는 거야. 주사파, 심지어는 주사파까지도 모르는 단어. 이런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고위급 주사파 중에서도 이게 고위급 아주 탑 클래스의 아주 리더십 그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라는 이재명이 지금 쓰는 단어는 몇 개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나도 이걸 한번 봐 갖고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그냥 귀로 듣고서 어떻게 이걸 기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례연합에 대해서 또 민경우 씨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경우 씨 말 진보당은 통진당을 거의 계승한 정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진당이 해상되고 나서 민중연합당, 민중당을 거쳐서 진보당이 되는데 인적 구성과 강령이 같기 때문에 같은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사파 정당이고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은 사회민주주의, 녹색 뭐 이런 것들이라서 의제가 급진적이긴 해도 반체제적인 정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시민회의 정치개혁과 연합 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세 그룹이 있거든요. 한국 진보연대 시민단체 연대회의 비상시국 회의가 있는데 한국진보연대와 비상시국회의가 친북이거나 반체제적입니다. 제가 2007년에 진보연대가 만들어질 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거든요. 이게 자기 커리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사파라는 걸 잘 안다 이거지. 자기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이게 진짜 얘기인 거야. 거의 주사파 조직입니다. 비상시국회의는 70년, 80년대에 운동을 했던 분들이 다시 만든 조직인데 여기도 거의 주사파에 가깝거나 친북 조직이고 세 번째,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이런 단체를 생각하면 되는데 최근의 시민단체는 중립성, 공정성보다는 정치성을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여기도 아주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와, 여러분 여기 혹시 나오는 그 단체 그 이름 중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진짜니?
이 민경호 씨가 아니 원고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원고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정말 내가 한동훈 차기가 왜 민경호를 비대위원으로 픽업했는지 제가 그 이후로 민경호 씨가 그 얘기하는 그 방송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잘 보거든요. 네. 그 이유를 알겠어. 민경호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예. 말도 아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이렇게 하면서 또 말에 실수가 별로 없어. 민경호. 조곤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에 실수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사파들의 이제 국회 진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두 명이 비례로 당첨이 됐다가 낙마했잖아요. 1번 전지에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근데 3번 정영희도 자진 사퇴를 했더라고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래서 1번 전지에 3번 정영희가 후보가 자진 사퇴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 다 주사파로 추정됩니다. 다 주사파예요. 쉽게 해서 주사파라는 게 뭐죠? 대한민국 전복 세력.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물러나고 다른 분을 추천하더라도 그 구조가 살아있다면 다시 주사파의 순도만 달라질 뿐이지 주사파가 당선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명했잖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예. 그다음에 결의 하나가 왜 유명해졌죠? 예, 일본의 그 전지혜 때문에 전지혜가 결의 하나 대표를 했었답니다. 자, 결의 하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민경우 씨가 2003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6.15 선언이 날 때 주사파의 한 부류인 인천파라고 있습니다. 인천파가 중심이 돼서 통일 운동 조직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북한 동포독기 운동 같은 것하고 뭐 이거는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유엔사 해체랄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랄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성향이 생각보다 진합니다. 진합니다. 보통 투쟁하는 게 아니라 진하다는 거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식민조국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사파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하고 또 다른 주사파 조직입니다. 이게 경기 동부연합도 주사파 조직이지만 이 뭐죠? 결의 하나는 또 다른 조직의 주사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 결의 하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저기 그 뭐야 그 들어가 보라니까 나는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는데 그냥 첫 페이지부터 그 홈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한반도 국기가 한반도 태극기가 없어 거기는. 결의 하나에는 태극기가 없고 한반도기가 있어요. 이렇게 한반도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 보면 뭐 온갖 뭐 투쟁하자 뭐 어쩌자 저쩌자 좌우간 그 선정적인 그런 선동 문구 있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런 거를 갖다가 아니 대한민국이 암만 자유민주주의지만 왜 주사파들을 놔두죠?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이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자산의 약속. 군자산 정치회합 수련회. 이건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군자산 정치회합 수련회. 90년대 주사파들은 주로 통일운동이나 거리투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개입해서 거리투쟁 대신에 이제 민노당 합법적 제도 정당으로 옮겨가자고 했던 거고 군자산의 약속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시발은 뭐냐 하면 오정열, 안경호 이 두 사람이 이제 중요해요. 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겠어? 오정열, 안경호를 어떻게 알겠어, 도대체? 오정열과 안경호 사이의 만남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정열은 남한의 전국연합의장으로 남한의 책임자였고, 안경호는 그러니까 오정호는 남한 사람이고, 안경호는 북한에 사는 북한 사람입니다. 예. 안경호는 북한의 대남 정책을 북한의 통일 정책, 통일전선 정책의 핵심, 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00년에
2000년에도 오정열 남한 의장이 합법적으로 방북을 해서 안경호 북한 의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안경호 씨가 북한 사람 안경호 씨가 이걸 지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시라고 볼 수 있고 조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령인지 지시인지 조언인지 이 암시를 하는 거죠. 예. 있는데, 통일운동 거리투쟁 대신에 제도 정당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거리투쟁 해봐야 너희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제도 정당으로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힘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다는 거야. 그게 조언인지 지시인지 지령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민경우 씨가. 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조언을 일단 조언으로 쓰겠습니다. 가장 약한 거. 딴지 걸리면 안 되니까. 예, 가장 약한 거 일단 조언으로 쓰겠습니다. 한 거고, 이에 따라서 전국연합 오정열 의장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국제에 있는 주사파들을 다 모아서 2001년 9월 달에 충북 괴산에 있는 군자산에서 정치 회합을 한 거예요. 일종의 정치 수련회를 한 거죠. 그때 호응했던 조직이 경기동부연합, 아주 경기동부연합이 아주 줄기차게 나와. 예, 경기동부연합이 있고 인천파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흩어져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2004년에 장악하고 이미 접수가 됐다는 거죠. 예, 그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민노총과 그다음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의당의 전신이죠. 예, 민주노동당. 예, 을 장악하고 2012년에 이석기 사태가 났고 계속 진보당 활동을 계속해서 지금에 이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했습니다. 민주언론노조 권영길이 시작한 민노당, 아까 그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2004년에 주사파에서 먹힌 거. 권영길은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자, 이런 얘기, 이게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너무 제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남한에서 남한에서 이렇게 뭐 그때 뭐 거리에서 데모하고 반정부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사실 없었어. 아이디어가 없어. 이 거리에서 투쟁하고 뭐 애들 세뇌시키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지를 달고 이 정계에 진출해서 더 이 정부를 갖다가 흔들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을 때, 못하고 있을 때, 그 남한의 대표인 그 오정열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안경호라는, 안경호라는 북한의 통일 정책, 통일 전선, 대남 총괄, 어,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공산당, 북한의 그 공산당 중에서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죠. 대남 총괄을 하는. 예. 그런 사람을 만나갖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오정열, 그 안경호가, 북한의 안경호, 대남 이걸 총괄하는, 정책을 통괄하는 안경호가 남한에서 온 그 오정열한테, 야, 거리에서 암만 그렇게 돌 던지고 뭐 이렇게 해봐야 그렇게 해봐야 큰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정계로 진출해라. 그래서 너희가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아주 요직으로 다 들어가 갖고 그렇게 해갖고 뭐 기밀을 빼내고 뭐를 빼내고 그렇게 해야 그게 나라를 그 남한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그게 지령을 준 건지 지시를 한 건지 조언을 준 건지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 지령이냐 지시냐 조언이냐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북한의 대남 총괄 정책이 남한의 대표한테 그 운동권의 주사파의 대표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남한으로 다시 와서 전국에 있는
주사파들을 다 모았다는 거야. 어디로? 군자산으로. 충북 괴산에 있는 군자산으로 모아 갖고 우리 마치 뭐 교회 수련회 하듯이 몇 박 며칠 했겠지. 수련회, 정치 수련회를 했다는 거야. 그 군자산에서. 그러면서 야, 내가 북한을 갔는데 북한에서 대남을 총괄하는 그 안경호 굉장히 직책 높은 공산당의 핵심 중에 핵심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 맨날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갖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 갖고는 대한민국 정부를 못 무너뜨리니까 그러면 이게 반정부로 했고 이 대한민국 정부를 가서 무너뜨리려면 반정부라는 게 결국 뭐야? 정부를 반대해서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하고 뭐 이게 조언인지 지시인지 지령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갖다가 줬는데 내용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정계 들어가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각종 정보 국회의원들은 정보 요구권이 있다고 그래서 열람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국방부가 됐건 법원이 됐건 국정원이 됐건 다 정보를 빼다가 그 정보를 보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더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몇 박 며칠 수련회를 했다는 거야. 그 군자산에서 괴산 군자산에서 그래갖고 거기서 경비동부연합도 참석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인천파 뭐죠? 뭐 결의 하나를 만든 그 인천파 그런 어떻든 핵심 조직들의 그 인원들이 다 모여갖고 맞아 맞아 북한의 그 수령동지 말이 맞네. 그게 더 효과적이고 그게 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확실한 방법이네 해서 쫙 흩어져 갖고 수련회 끝난 다음에 쫙 흩어져 갖고 각자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대표적인 게 뭐냐? 그 권영길이 만들었던 민주노동당을 갖다가 이 주사파에서 접수를 했다는 거지.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갖고 그걸 갖다가 작업을 해서 결국은 주사파가 뭐 당대표도 되고 다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에도 들어가 갖고 왜 전국 조직이니까 민주노총이 전국 조직이니까 거기 들어가 갖고 뭐 따다다닥 해갖고 뭐 지역위원장, 모위원장, 그다음에 뭐 전체위원장, 노조위원장 해갖고 지금 현재도 오늘 이 시점에도 지금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경기동부연합회 주사파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통진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보당이 당선되는 규모가 진보당 3석, 시민 쪽으로 해서 2석, 그러면 5석, 지역구 1석 한다 치면 최소한 6석 정도는 들어올 것 같다. 이 정도로는 민주당의 통진화라고 보는 게 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된 거는 분명하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통진화를 받아들인다면 제일 위험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향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친북 세력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재명이 친북 세력에 아주 우호적이라는 거야. 이번에도 진보당이 저렇게 될 수 있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성향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세 번째는 민주당 안에 연성 주사파로 저는 분류하는데 586 주사파 운동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인영, 우상호는 그렇겠지만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쭉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좀 약화되는 조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성향 그리고 586 정치인들은 좀 약화가 되고 진보당 정치인들은 한 다섯 여섯 정 정도를 가지면서 국회에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되는 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민주당의 통진화라고 부를 수 있다? 저는 좀 그 초입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이게 아주 장악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통진화를 위해서 지금 그 기초를 닦는 초입 단계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뭐냐? 국회의원의 국정원, 경찰, 검찰, 법원 등 각종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이 심각한 거다. 왜? 다 국회의원이 달라고 그러면 안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우파 그게 되면
아주 핵심적인 거는 그 북한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안 보여줘도 된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제도권 정치인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저는 그랬는데요. 하나는 우리 북한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선대들인데 선대들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발언이라는 게 입에 익은 대로 이게 중요해. 입에 익은 대로 불식간에 예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브루밍 커밍스의 수정주의 관점에서 38선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고 이것이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게 90년대 년대 초반에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주의인데 그게 이제 90년대 년대 초반에 소련 소련 문건 예. 소련 문서 소련 문서 나오고 이러면서 없어졌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골동품 속에 90년대 초반에 어떤 그 서랍을 꺼내면 거기에 있던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제1야당 대표가 한다는 거는 그 시절에 뭔가 강한 임팩트가 있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저는 사실 추정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청년 시절의 어떤 감성 생각들이 그대로 가는 편이거든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이재명 대표의 멘트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독도 관련 멘트랄지 한미 군사훈련 멘트랄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80년대 중후반을 뿌리로 했던 386의 급진주의를 담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재명은 민경우 씨 그 이 좌파의 전문가, 좌파의 대부 민경우 씨가 볼 때는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다? 어, 그 좌파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민경우 씨가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반체제 지식인, 그러니까 무슨 제도권 정당의 지식인이라기보다 반체제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한동훈 특검법 얘기를 한다랄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랄지,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것도 과도한 워딩인데, 그것을 조기 종식한다는 거는 3년 2개월의 남은 임기를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처럼 탄핵을 하든지, 어쨌든 3년 2개월 다 풀로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총선 이후에 상당히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와 조국의 차이는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현실주의적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잖아요. 완급 조절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 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에서 극단주의, 급진주의를 따로, 그러니까 개딸들, 극단주의, 개딸 전체주의, 요런 애들만 따로 빼서, 바로 떼어다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과 차별화하겠다.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조국이 한국 사회를 총선 이후에 대파란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지금 그 패널들은 조국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조국이 저렇게 당을 만들고 그런 거는 그냥 감옥 가지 않기 위한 그냥 면피수단이다. 이 정도 그냥 패널들이 떠들고 있잖아.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 민경우 씨가 조국을 분석을 해보면 그 차원이 아니라 조국은 뭐냐? 완전히 반체제 지식인.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이렇게 그 무너뜨리려는, 전복시키려는 그런 반체제 지식인이고 그 조국이 쓰고 있는 단어, 뭐 한동훈 특검법, 뭐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이런 단어들, 그 대표적인 단어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어떤 의도냐? 윤석열 정부를 마치 박근혜처럼 탄핵을 시키던 중간에 어쨌든 뽀개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지금 그 조국 신당 그 조역당이라는 조역당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는 그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개딸 있잖아요. 아주 강성, 아주 강성검 그 당원만 띄어다가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강성도 있고 강성 아닌 사람도 이렇게 섞여 있는데, 지금 그 조역당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면 그냥 강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개딸만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개딸만. 아주 극단주의, 급진주의 당원들도 거기 모인 애들은 그 우리가 아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 조역당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은 다 급진주의고 극단주의만 모아갖고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센 조직이다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총선 이후에 이 조국이 한국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대파란으로, 완전히 막장이고 완전히 혼란스럽고 완전히 파괴하는 대파란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내가 놀랬어. 아예 대놓고 조국과 주사파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조국 이퀄 주사파라는 거지. 민경우 씨가 아예 그냥 단언을 했습니다. 조국과 주사파는 뿌리가 같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 조국과 통진당 종북 세력은 이념적으로 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통진당하고 똑같은 게 조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뿌리가 같습니다. 뭐가 뿌리냐 하면 70년, 80년의 반체제, 80년, 90년대의 친북, 종북 주사파를 뿌리로 해서 한쪽은, 이 한쪽이라는 건 통진당 세력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금도 유엔사 해체하고 있는 거고, 여기 조국은 추상적이지만 민족, 조국, 무슨 평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뿌리가 같기 때문에 반체제적이지만 대단히 친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국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 그 지금 모인 조혁당에 모인 이 사람들이 미국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본 얘기를 주로 하지, 죽창가랄지 한일전이랄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일전이라는 게 민족적 차원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반미, 반일, 반외세라는 70년대, 80년대 그 어떤 기본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분히 반체제적이고 친북적이죠.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음. 이 결론이, 여러분 우리가 죽창가 얘기하면 우리가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죽창가 그러면 민족주의, 반일 감정 이거 생각나잖아. 민경우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경우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단순히 지금 그 차원에서 조국이 죽창가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한일전이라는 게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전문가의 그 민경우의 그 좌파의 그 대부가 되는 그 민경우의 그 시각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조국이 얘기하는 지금 뭐 한일전이라든가 뭐 죽창가라는 게 단순히 반일 감정이나 민족주의적에서 차온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는 70년대, 80년대에 운동권이 갖고 있던 반미, 그 다음에 반일, 반외세, 예, 반외세, 거기 그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결국 조국은 주사파하고 뿌리가 같다. 아, 그래서 반체제적이고 친북적이다. 조국이 친북적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예, 이 전문가의 얘기야, 평가가. 조국은 친북적이다. 조국은 반체제 인사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이 순진한 사람들이 그런 조국 그러면 뭐라 그래? 불쌍하다고. 조국 불쌍하다고.